안전하게 최대의 속도로 불리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것을 자본주의의 결함, 자본주의 시트키라고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던 돈의 세계에서 깨어나서 제대로 된 진짜 돈의 세계를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드디어 저의 첫 번째 책 돈의 규칙이 나왔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만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책 제목에 돈의 규칙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돈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죠.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주식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를까?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 열심히 살고 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열심히 모으죠. 그런데도 돈이 안 모이죠.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규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란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당연히 그 시스템 안에는 최적화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모른다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만약 우리가 어떤 시합을 하는데 그 시합의 규칙을 하나도 모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본주의도 일종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반면 규칙을 아는 사람은 게임을 지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돈의 규칙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만 뽑아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의 규칙을 총 5가지로 나눴는데요. 서두에서도 말했듯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는 결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모이지 않는 곳에 돈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같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인 보존의 규칙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념을 바꿔주고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돈이 아니죠. 돈에는 다 사용 용도가 있고 또 사용 예정 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용도와 기간에 맞춰 적절하게 나눠서 배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자산계획 전체가 쉽게 무너져 버려요. 특히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의 용도에 맞게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인 분류의 규칙에서는 돈을 사용 용도와 기간에 맞게 어떻게 나눠야 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탄탄한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존의 규칙도 알았고 분류의 규칙도 알았으면 그 다음은 결국 돈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인 전환의 규칙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대체 뭘 사야 되고 또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게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돈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전환의 규칙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규칙만 알아도 사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빠져 있죠. 우리들의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젊을 때 돈을 모으고 불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번째, 증폭의 규칙은 바로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빠르게만 불리는 방법은 많고도 많죠. 하지만 대부분 그런 방법들은 큰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빠르게 불리는 데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최대의 속도로 불리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것을 자본주의의 결함, 자본주의 시트키라고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야말로 제가 유튜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앞에 이 4가지 규칙을 모두 지킨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돈을 불려나가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돈을 빠르게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룬 것이 바로 관리의 규칙입니다. 특히 책에서는 이 유튜브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증폭의 규칙과 관리의 규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비중을 할애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부자가 되는 증폭의 규칙과 관리의 규칙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돈의 규칙을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돈의 규칙의 순서로 보존, 분류, 전환, 증폭, 관리 이렇게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책에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요. 의도적입니다. 아무래도 책을 읽을 때는 조금 더 관심 있고 재밌는 내용이 앞에 나와야 더 흥미있게 그리고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부분을 일부러 조금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순서를 바꿨고요. 근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5가지 규칙은 제가 굳이 순서를 나누게 했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없습니다. 5가지가 다 동등하게 중요하고요. 어느 게 먼저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잘 읽히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 아무거나 먼저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 돈의 규칙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고 불리고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노하우들도 많이 담고 있으니까요. 돈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시면 돈의 규칙을 이해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빠르게 불려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주인공인 네오가 이 빨간 약을 먹고 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딱 깨어나서 진짜 세계를 알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빨간 책을 읽고 나시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돈의 세계에서 깨어나서 제대로 된 진짜 돈의 세계를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늘 돈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감을 느끼던 원래의 삶으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되실 겁니다. 돈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됨으로써 돈에게 명령을 내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돈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내릴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지 않았던 거죠. 저의 첫 번째 책, 돈의 규칙을 읽고 돈에게 명령을 내리는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 돈의 규칙의 저자 철이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